다시 뭉치자 광화문온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온 지금 다운로드.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 더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홍철기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3.1절 막 대회 준비하고 그때 막 비 맞고 고생이 참 많으셨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일 같죠? 네네. 예,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네네. 좀 어떠셨나요? 그 청와대 앞에 가 계셨었잖아요. 예. 기자회견 때. 청와대 앞은요. 네네. 다른 곳과 달리 아주 그냥 저쪽에서 네. 기자회견 해라 하고 열어준 상황이었어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어. 아마도 네네. 경찰들이 네. 이제는 대세가 넘어왔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세가 넘어왔다는 증거를 네. 저희가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그러니까요.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예.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국민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네. 보통 이제 정광 목사님 얘기하실 때는 벌써 이미 12월 말 1월 초에 네. 다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고 저자들이 또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죠? 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다 돌아서냐라고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 기사들을 뜬 걸 보니까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진짜였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은 돌아섰어도 여론조사 전화 받고 이걸 반영시키는 거는 네네.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전화 끊어버렸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이니까 그거 여론조사 답해봐야 뭐해. 어차피 대깨문들 지지율만 높게 나올 걸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전반적인 사회 변화가 그 사회 분위기가 변화를 했고 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그 밑바닥 민심이 네. 이제 뚫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지지율 네. 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진짜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라는 건데요. 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네.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사실 전국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서울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 네네. 서울시장만 이기면 우리가 기세를 잡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게 됐든 박영선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제목이 딱 이래요. 문정부 심판론이 50%, 안정론, 말이 좋아 안정론이지 그냥 문재인 정권과 계속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38%. 이거는 그냥 수치니까. 네. 예. 그렇지만 50대 38은 보통 그 소위 말하는 오차범위 바깥이거든요. 12% 차이가 나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40대 빼고 야당 우세라는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통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50% 나왔고요.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가 38% 나왔어요. 약 12% 차이가 나왔고 나 모르겠다가 1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따졌을 때 모든 세대들이 다 돌아왔어요. 40대 빼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 18세에서 29세 10대 네네. 20대가 심판론이 47.5% 안정론이 34.1%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10대 20대가 격차가 한 13.4%니까 평균보다 더 격차가 커요. 심판론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20대들은 완전히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중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40대 빼고 다 돌아왔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지금 40대 입장으로서 예. 왜 40대는 안 돌아오고 있는 건가요? 40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40대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가 네네. 그 소위 말하는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40대들 같은 경우는 네. 운동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운동권들이 없어요. 네네. 근데 반면에 그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50대 그 소위 말하는 586 내지는 이제 벌써 60대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전대협 세대들에 대해서 음. 그 정말 그냥 막연한 동경들을 갖고 있죠. 그 마음의 빛 같은 걸 갖고 있는 학교 거예요. 선배들에 대한. 예, 저 선배들은 10년 선배들은 네. 5년 선배들, 10년 선배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다던데 우리는 그걸 안 네네. 했다. 근데 사실은 네네. 민주화가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이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멘붕이 와가지고 네네. 그 운동권이 끊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적화가 아니라 네. 민주화로 잘못 받아들이고 옛날 전설처럼 돼서 맞습니다. 그거를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 IMF 때 네. 위에 세대들이 다 이렇게 그 사회 경제 활동에서 많이 퇴장을 하셨어요. 네네. 회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퇴직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40대들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단톡방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들 네네. 150명 정도 있으니까 적은 단톡방은 네네네.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돌아왔어요. 어, 그게 아직 그렇군요. 네. 여론조사에 반영되지는 않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보고 내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은 갖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이게 선뜻 누르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런데 30대도 사실은 30대가 40대랑 비슷하게 왔었거든요. 네. 근데 30대도 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30대가 정권 심판론이 50.8%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보다 높다는 거예요. 심판론이. 그리고 안정론이 38.6%니까 평균 정도. 네네. 그러니까 30대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모양이 된 거냐면은 40대가 네. 40대가 포위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다 돌아왔고 40대가 어떻게 보면 대깨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도 50대, 30대가 돌아섰기 때문에 네. 40대가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50대도요. 심판론이 50.7%예요. 평균보다 높아요. 그리고 안정론 39.6%니까 평균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총선 4.15 총선 때 50대가 민주당을 49.1% 지지했어요.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을 41.9%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뒤바뀐 수준이 아니라 그 격차가 네네. 더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완전히 돌아선 거죠. 지금 그리고 원래 서울시 자체가 예. 사실 대부분이 좌성향이지 않습니까? 적게 보면 40만, 크게 보면 70만 표를 네네. 저쪽이 먼저 갖고선 시작을 해요. 아. 그러니까 좌파 우파로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지만은 네네네.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 토박이는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 집안이 어디 출신이냐를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특정 지역 출신들이 네. 그 좀 더 많아요. 많이 올라와 있죠. 예,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한 40만 내 적게 보면 40만, 많이 보면 70만 정도를 서울시 내에서 특정 지역이 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좌파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잡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론조사는 서울의 여론조사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지역 출신 분들도 상당수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죠. 참. 그리고 심판론과 안정론의 격차가 가장 큰 데가 60대였다고 하는데요. 네. 60대에선 심판해야 된다. 60.8%, 61% 높네요. 나왔고 31%가 안정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60대 이상에서 특정 지역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29.8%, 거의 다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40대가 심판론이 34%, 안정론이 51%예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지만은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집처럼 돼 있는 거죠. 고립이 돼서 네네.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는 거. 그래서 40대에게도 광화문 오늘 네네. 깔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보지 말고 네네네. 진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다음에 남녀가 또 중요해요. 맞습니다. 남성에서는 남녀 중에. 심판론이 53,
안정론이 35%예요. 여성에서도 여성들이 또 돌아섰어요. 원래 젊은 여성들이 돌아. 젊은 여성들이 좌파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심판론이 46.6, 안정론이 40.6으로 격차가 남성보단 적었지만 여전히 6% 차이로 심판해야 된다가 여성들도 많아진 거죠. 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어떤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위기 의식을 지금 가졌죠. 예전에는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문재인이 그 여성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 인권을 가장 그 탄압을 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죠. 오거돈, 박원순. 바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원인이 됐던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으니 듣는 여성분들이 네. 동감을 할 수가 없죠. 공감을 해줄 수가 없죠. 그 지금 청와대 앞에 네. 홍문표 의원님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 선거는 일반적 선거가 아니라 이거 뭐 성추행, 그렇죠. 성범죄 선거다 이거. 음. 이제 이런 1인 시위를 계속 앞으로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번 선거가 진짜 특이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게 뭐 참 미투로 다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강북의 석권. 그러니까 서대문, 종로, 중구, 마포, 은평구, 용산구 요 지역. 네. 그러니까 강북, 서울이 이제 4개 권역을 놓고 봤을 때 강북에서 서쪽 지역.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민주당세가 강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심판론이 47%, 안정론이 41%, 6% 차가 난 거죠. 심판론이 계속 높게 나오겠네요. 여기서 뒤집혔다는 거는 어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응답자의 77%가 심판론, 진보 응답자가 20.3%가 심판론.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네. 그냥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중도에서 54.5%가 심판론, 32.5%가 안정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중도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과반 이상이 네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진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기자들은 뭐 사실 좀 이렇게 갸우뚱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국민이 돌아왔다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돌아왔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반영해 보니까 느낌이 또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럼요. 이게. 중도가 54.5%가 돌아왔잖아요. 네네. 이건 뭐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진보에서는 심판론이 낫네라고 볼 게 아니라요. 원래 진보는 저쪽이에요. 네네, 그죠? 그쵸. 민주당 지지자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20%가 나 진보요 하는 사람 중에 2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부장님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궁금한 건 예. 왜 심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세대별로 네. 돌아서는 결정적 계기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네. 부동산이 타격이 컸다. 코로나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누적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조국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대깨문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조국 사태가 처음에 벌어졌을 때 2019년에 공분을 했죠.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사실, 네. 사실 그 10월 혁명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사실. 부은 게 된 네네.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젊은 사람들, 중도들 많이 나왔어요. 네네, 광화문에. 엄청 나왔죠. 그랬던 부분인데 예. 문제는 그거 하나 갖고는 코로나도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새로이 돌아온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되죠. 대깨문들이 뭉쳐서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네. 마치 저자들이 천년만년 계속 갈 것처럼 그 다음에 개헌에서 네. 적화가 될 것처럼 생각했고 실제로도 요즘에 보면은 거의 180석 입법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계속 저럴수록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가면은 저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중도도 중도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 교육을 받았던 좌파들이 네. 눈이 돌아가잖아요. 폭력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보셨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먼저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지금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네네. 목숨이라도 건지려면은 지금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내려와야 될 때인데.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안철수 단일화 외에는 답이 없으니 네.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안철수라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에는요.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네네. 예, 어떻게 됐냐? 그동안의 패턴이 뭐였냐? 네.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이기지만 오세훈이나 나경원으로 단일화되면은 어렵다라는 불투명하다. 혹은 얘기들이 어렵다. 많았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단일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 네네. 전 시장이 됐잖아요. 네. 박영선, 오세훈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41, 오세훈 45.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뭐 안철수, 박영선은 박영선 39, 안철수 47 나왔으니까 안철수, 오세훈 누가 나오더라도 박영선에게 이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정말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압박을 넣을 수 없는 상황 없다기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일단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먼저다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명확하게 왜냐면 이제 두 사람이 그야말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애국 세력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가 된 거죠.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자,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 부분 물어볼 수 있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눈치 때문에. 네네. 그리고 계속 그 전작권 조기 전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그 검증 프로그램을 올해는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결국 문재인 정권 내에는 그 전작권 전환 물 건너갔고 그다음에 물 건너가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그러면은 날짜라도 박읍시다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미동맹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놓고 네.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 광화문의 애국 세력이 오세훈과 안철수를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이승만 정신이라는 기준으로 질의를 해서 네. 답을 받아보고 우리가 어느 사람이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기반에는 어찌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배경이 되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이미 다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네네. 그림으로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들의 그 정서가 그렇죠.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대로가 뭐 큰 실수만 없으면 예, 사실 그대로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네. 만약에 정말 절박해서 안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이런 거 물어보기도 참 뭐하고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밀어줘야 되냐 마냐 뭐 이걸 고민해야 되는 단계였는데 네네네.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그리고 명분상으로도요. 네. 명분상으로도 당신은 헌법을 지키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시겠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에 반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서 거부를 할 명분이 없어요. 좌파도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이 네네, 정도는.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선거 이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요. 최근에 그 LH 예.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 정세균 총리가 뭐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뉴스가 네. 어이가 없어요. 경로한 정세균, LH 직원들 자금 흐름까지 다 털어봐야 된다 하면서
LH 투기자 폐가망신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자,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얘기인 게요. 네네. 자,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네.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들의 자금 흐름을 봐야 된다고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폐가망신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 부당하게 이익이 생겼다면은 네. 이익을 환수하고 그 당사자를 그 처벌하는 건 맞는데 네네. 폐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일국에 정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투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부장님. 사실 투기 자체가. 투자가 나쁜 게 아니고 그쵸. 투기라는 그쵸. 단어 네네. 자체가 나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하고 있는 걸 보면 우연이었다. 아,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죠. 하면서 더 국민 정서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용버들이라는 쓸모없는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보상받으려고 아주 타짜 중에 타짜라는 건데. 최대한 최대치의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나무까지 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근데 네. 이게 그런데 정세균이 꼬리 자르기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LH 직원들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조사하겠다. 아니죠. LH 직원들은 꼴이고요. 그렇죠. LH 직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크겠습니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네네. 사돈의 8촌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돈이 더 많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이 막 경로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막 이거 가만히 폐가망신 시킬 거야 그러면서 딱 LH 직원을 찍었다는 얘기는 네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타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자기네 쪽에도 좀 나오겠지만 네. 보수 정치인들에서도 일부 나오면은 그걸로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마지막 작전인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세균이 아마 보고를 받았겠죠. 아, 안 되겠다. 적당히 덮어라. 위로 가지 말고 네네. LH 직원선에서 끊어라. 근데 사실 이게 본인 명의나 혹은 부인 명의로 한 사람들이나 좀 드러나지. 그럼요. 제 3자 명의로 한 건 사실 이거 잡아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네네.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정세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뭐라도 하는 척하고 네네.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총리실이나 청와대 정도 되면요. 언론 미리, 여론조사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보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런 입장에서 아 이거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가덕도에 힘이 빠졌어요. 더 할 부산 얘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끝났어요. 끝장이 났어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략이 늦어진 거예요. 저거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네네. 선거 전략을 놓고 봤을 때 네네. 우리가 이기면 통과시켜 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간을 봐야지 이미 통과시켰는데 네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가덕도 공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을 밀어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했었다. 그러니까 1승 1패를 목표로 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네. 2승을 목표로 해다가 지금 가덕도도 망하고 LH가 터지니까 지금 수도권 문제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네, 심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저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여론조사도 보셨듯이 네. 서울까지 잃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반작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장 후보들한테 물어봐서 맞습니다. 광화문에서 밀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해놓고 광화문에서 사실 수백만 표가 좌우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국힘당에서도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동안 듭니다. 선을 너무 많이 걷죠. 그러니까요. 예, 선을 예. 너무 많이 걷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간단해요. 방법이 간단한 게 당의 지도부가 이번에 네. 보니까 선대위도 참 재밌게 꾸렸어요. 네네. 선대위를 보통 하면 이제 독립적으로 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아니라 그냥
비상대책위원들이 그대로 선대위로 갔어요. 그래서 선대위원장도 김종인 선생님이시고 그 참. 밑에 있는 비대위원들도 다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서. 공동위원장으로 네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원내대표 그리고 뭐 당대표 결국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선대위원장이니까요.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 네네.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총사령관인 정광훈 목사님께 네네. 자꾸 주변을 통해서 간을 보시지 마시고, 뭐 저도 들은 게 있는데요. 주변을 네네. 통해서 간을 보지 마시고, 맞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직접 직접 정광훈 목사님 찾아뵙고 네네. 도와주십사 하고 뭐 한 말씀 하시면 그리고 뭐 진정 어린 사과도 좀 돼야 되죠. 아니, 그럼요. 그동안 그럼요. 그 고초를 겪는 상황에서 뭐 도와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오히려 선긋고 우리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8.15 집회 때도 그럼요. 좀 자세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광화문으로 대세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3월 1일 3일절에 우리가 프레임을 네. 프레임에 걸리지 않고 승리를 거뒀고 네네. 특히 그 국민의힘도 없는 우리는 광화문 온이라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조직은 국민의힘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생각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와서 죄를 빌고 그럼 목사님은 그 정도 죄는 또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광화문 광장에 그 대로변이 지금 다 저도 그 이제 기자회견 하느라고 3월 1일에 나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뭐 완전히 다 이제 공사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광장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가 완전히 되게 좁아져. 대로변도 되게 좁아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엽이 하고 있는 게 우파 시민단체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결집 자체를 지금 막아내려고 아예 광장을 지금 차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좌파들도 다 난리가 났어요. 경실련에서도 무효확인 소송 지금 들어갔고요. 네네. 지금 차로가 원래 12개였는데 네네. 7개 차로로 줄어들어요. 와, 안 그래도 거기 막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교통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집회 신고를 낼 때 도로를 상대로 경찰청을 통해서 집회 신고를 내지 않습니까? 12차로가 7차로가 되었으니 결국에는 모이지 말란 얘기죠. 모일 수 있는 수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공원 넓이를 넓히면서 거기다가 이런저런 조형물들을 박아 넣어가지고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서정엽이라는 사람 서울시장 직무대리죠. 박원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일을 본인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엔 오다 받은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자기가 나가기 전에 지금 이미 서울시장은 기울었으니까 나가기 전에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광화문의 애국 국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떤 좌파 진영에서의 어떤 업적을 하나 만들어 놔야 이게 나중에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부시장에 직무대리를 했으니까 한켠에서는 나도 서울시장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꿈 깨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오늘 홍철기 부장님과 함께 이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았다. 결국 다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 떨어졌으니까 네네. 제가 정리하자면은 제발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결국에는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됐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대권과 관련된 분들 딴 데 가서 자꾸 조직도 없는 데 가가지고 자꾸 그냥 진짜 뭐 마른 우물 자꾸 파지 마시고요. 딱 지정된 우물, 그죠? 모세가 탁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물이 안 나와요. 백날 파봤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탁 친 곳, 그곳을 파야 될 텐데 자꾸 딴 데 가지 마시고 자,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이면은 되는 거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건 좀 아니네요. 좀 더 예를 갖춰서 그 동안의 잘못을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살리는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 게 단순히 목사님한테 뭘 실수했다로 하기보다 그럼요. 광화문에 나왔던 천만 시민들을 선을 긋겠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더 라이브를 통해서요 홍철기 부장님과 함께 정권 심판론 국민이 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되었다라는 여러분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